여러분들 요새 메타버스 시장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분명 작년 초까지만 해도요 장밋빛 그 차치였던 메타버스가 이제 좀 어질어질해요. 아주 주식에 메타버스만 묻으면 뭐든 잘 팔리는 시대가 잠깐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은 메타버스가 미래라고 외치면서 회사명을 메타로 갈아타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건 메타버스라는 게 존재하긴 하는 겁니까? 메타버스로 흥한 위메이드란 회사 주식은 1500%나 폭등했지만 지금은 고점 대비 82%나 떡락했어요 라고 해서 위메이드는 최고가 대비 주당 최고가 23만원대를 찍을 정도였는데 현재는 주가 4만원대까지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솔직히 투자자 입장에선요 폭등하는 메타버스에 탑승해봤더니 무슨 저승행 버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도대체 메타버스가 뭐길래 메타버스의 개념부터 현 주소와 미래까지 아주 쉽고 재밌게 구경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우리는 메타버스가 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개념부터. 메타버스란 단어에서 메타는요 초월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는 유니버스의 뜻을 가진 합성어예요. 그럼 이 둘을 붙이면 초월우주? 초월세계 정도의 단어인데요, 보통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물리적인 세계를 넘어서서요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낸 새로운 세계를 말할 땐 그곳을 우리는 가상현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태까지 가상세계하고 현실과의 경계는 분명했어요. 가상세계에서 할 수 있는 일하고 현실세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엄밀히 구별됐었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메타버스는요 이 가상현실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뭘 어떻게 업그레이드 했냐, 이 가상현실이란 공간 안에서 모든 현실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겁니다. 이를테면 공간만 디지털화된 세계일 뿐이지 이 안에서 뭐 사회활동, 경제활동, 문화활동, 모든 현실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게 메타버스예요. 정리를 해보면 현실과 상호작용 당연히 하면서도 현실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세계가 바로 메타버스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메타버스에서 특히나 강조되는 현실 활동이 뭐냐, 바로 경제활동입니다. 경제활동이라는 건요 여러분 니꺼 내꺼 소유권인 이런 확실한 상태에서 화폐를 뭐 주고받는다던가 아니면 물건을 주고받는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문제는 디지털 공간 안에서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게 뭘까?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그냥 디지털 데이터를 소유하는 건가 싶죠. 한번 예를 들어서요 리니지 게임에서 진명왕의 집행검이라는 아이템이 있잖아요. 이 집행검은요 너무너무 만드는데 더럽게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어렵기 때문에 강화에 따라서 가격이 1000만원대도 넘기도 하고 억대가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리니지를 운영하고 있는 NC소프트가 이런 결정을 내려요. 우리 NC소프트는 모든 유저분들에게 진명왕의 집행검을 인당 10개씩 공짜로 나눠드리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했다면요 집행검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아주 그냥 그 비쌌던 게 가치가 개떡락을 하겠죠. 기존에 집행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진짜 난리가 날 거예요. 아니 띠발이네, 내가 갖고 있던 집행검의 가치가 개떡락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드린 시간, 돈 모두 다 배상해 주십시오. 본사도 쳐들어가고 시위도 하고 고소를 준비하든 하겠죠. 물론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겠지만요 법적으로 게임 회사가 자기들 멋대로 이런 이상한 패치를 적용시켜도요 유저들이 패치를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저들의 입장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대체 왜 그러냐, 대부분의 게임 약관에서는요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을 게임 회사가 갖고 있다고 명시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집행검을 가지고 휘두르는 캐릭터는 한 사람의 유저지만요 법적으로다가 집행검의 소유권은 이 게임 회사한테 있다 이거예요. 게임 속에 있는 모든 아이템의 소유권은 게임 회사한테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게임 내 아이템의 성능도 패치를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집행검의 아이템을 뭐 너프시킬 수도 있고 혹은 버프를 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유저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게임 회사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좀 뭔가 이상하죠.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은 유저한테 있는 것 같은데 분명 착용하고 휘두르고는 있지만 마음대로 주무를 수는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김너굴 씨가 이 집행검을 득템해서 착용하고 있다고 해보면요 이 김너굴 씨가 실제로 이 집행검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묘해요. 지금 윌라 오디오북을 가입하시고 쿠폰 등록에 너굴담만 입력하시면은 한 달 동안 무료에 3개월 동안 50% 할인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현재의 가상현실에선 소유권의 개념이 뭔가 뒤틀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 아이템의 명줄마저 게임 회사가 꽉 잡고 있는 형국이죠. 그리고요 디지털 공간 안에서 소유권을 증명하기도 어려운 게 복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약에 제가 코인을 들고 있는 너구리를 그렸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무제한으로 코인 너구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서 완전히 동일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원본성과 소유권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야?
게임 아이템이든 이미지든 음원 파일이든 이런 디지털 자산들은요, 복제가 아주 쉽기 때문에 진품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소유권을 주장하기가 까다롭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메타버스에서 경제활동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다가 따라와야 되는 게 소유권을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온라인상에서 소유권을 확실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이 또 뭐냐? 가상세계 속에서 무언가를 정말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NFT 기술입니다. NFT란 말은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영어 단어의 약자거든요. 대체할 수 있다는 뜻에 논이 붙어서 대체 불가능하다는 거고, 모든 것이 고유하고 똑같은 거는 하나도 없다는 토큰입니다. 여기서 대체 불가능하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디지털 데이터가 한 1000개가 있다고 치면요, 이 1000개가 각각 모두 다 고유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지털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어떤 데이터든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NFT는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NFT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서 데이터마다 고유한 식별값을 부여해놓기 때문에요, 마치 디지털 데이터에 지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NFT가 등장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경우엔 사람들은 게임 내 아이템을 소유하거나 소유권을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NFT를 활용하면 예전에는 무한대로 복제돼서 가치가 없던 이 너구리 그림이 소유권이 생기고요, 가치가 생긴 디지털 창작물들은 판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게임 회사가 맘대로 건들지도 못하는 게임 아이템이 탄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NFT만 묻으면. 정리를 해보면요, 현실 속의 활동들이 메타버스로 옮겨져 가면서 경제 활동도 넘어갈 건데, 이런 경제 활동이 가능해지려면 소유권이 확보돼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와 NFT는 결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산 물건이 갑자기 복사돼가지고 모두에게 뿌려지거나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주는 게 NFT입니다. 이런 소유권이 탄탄하게 깔려야 메타버스 내에서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요, NFT가 급속하게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요, NFT 그림을 메타버스 안에서 전시회를 하기도 하고요, 메타버스 안에서 NFT 자체를 거래하면서 소유의 개념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메타버스에서의 경제 활동이 어떻게 현실 세계까지 영향을 주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예를 들어서요, 메타버스 기업인 너굴월드가 있다고 치고요, 너굴월드가 메타버스를 만들고 그 안에서 너굴코인을 발행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너굴월드에 들어와 있는 유저들은 너굴코인으로다가 경제 활동을 하겠죠. 그런데 너굴코인이 일반적인 게임 머니가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 자산이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너굴월드 안에서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한 사람들은요, 이 너굴코인을 게임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굴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만 되어 있다면 이걸 다 현금화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가상공간이 현실 세계와 연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경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메타버스에서 현실과 같은 경제 활동이 가능해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메타버스 NFT 사실 지금 어질어질해요. 다 나락 같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메타버스에 대해서 찍먹을 좀 해봤어도 실제로 메타버스 시장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챗 GPT한테 밀려가지고 NFT나 메타버스나 힘을 쓰질 못하고 있죠. 2022년이 되면서 메타버스 시장은 완전히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그냥 심연으로 빠지고 있어. 일단 메타버스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전 페이스북, 현 메타, 요새 주가가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약 1년 새 주가가 80%가 넘게 빠질 정도입니다. 2021년 메타 역사상 최고점은 주당 380달러 수준이었지만 2022년부터 시들시들하던 주가는 100달러 미만까지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정말 꾸준히 멈추지 않고 떨어지더니 최저점은 주당 90달러로 1년 새 아찔하게 녹아 흘러내렸죠. 미국 내 5위였던 메타의 시가총액 랭킹도 현재 15위, 20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메타 말고도요, 현재 메타버스의 우량주라고도 불리는 로블록스. 이 로블록스는요, 작년 3월에 상장해서요, 21년 연말까지 주가가 50% 가까이 뛰기도 했었습니다. 공모가 45달러로 시작한 로블록스, 한때는 주당 130달러를 뚫어내면서 메타버스의 시대를 여나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2022년이 되면서 주가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로블록스는 모든 걸 뱉어 토해냈고요, 6개월 만에 떡상했던 거 다 빠지고 고점 대비 70% 이상 내려앉으면서 메타
메타버스의 희망이 마음이 꺾여버렸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관련 회사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건 일단 시장이 안 좋기 때문이긴 합니다. 메타버스 같은 성장주의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때죠. 왜냐면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은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성장주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한 성장주의 미래 가치가 아주 작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메타버스가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아직은 뭐 이렇다 할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 페이스북, 현 메타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메타버스를 점찍었지만 메타버스 사업 결과는 끔찍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8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흘러내릴 수밖에 없고요. 메타버스 플랫폼 1인자라는 로블록스마저도 주간 사용 시간은 계속 떨어지고만 있습니다. 유저들이 그냥 다 도망가요. 코로나 이후에 슬슬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면서 메타버스 플랫폼 굳이 이용해야 되나?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수익이 떨어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만 해도요, 기존의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름도 기네, 약 100명 이상을 고용해서 메타버스로 뛰어들겠다 라고 선언을 했지만 최근에 2월 13일부로 메타버스 사업을 완전히 포기, 고용했던 100명을 모조리 해고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메타버스 이제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요새는 메타버스라는 트렌드가 지나갔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서요, 메타버스 투자는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 메타버스와 그 시장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사실요 제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런 경제 지식이란 게 글로 보면 좀 따분합니다. 그나마 이번 영상처럼 제가 막 말로 얘기해주고 예시 내고 그림 그리니까 좀 나은 거죠. 책으로 공부하려면은 막 그래프도 많고 숫자도 많고 좀 어질어질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 지식들을 정말 쉽고 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윌라 오디오북을 통해서 말이죠. 윌라 오디오북에 메타버스의 시대라는 도서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메타버스와 NFT 관련된 내용들은요, 도서 메타버스의 시대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요. 메타버스의 시대는요, 메타버스가 뭔지부터 현재 메타버스를 결정짓는 7가지 메가 트렌드를 얘기합니다. 메타버스라는 시장 전반에 대한 트렌드를 알아보는 책이죠. 물론 지금은 힘을 못 쓰고 있지만 메타버스라는 것으로 수익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메타버스 속 안에 어떠한 경제적 기회가 숨어져 있는지를 아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도서 메타버스의 시대는요,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윌라 오디오북에서 그냥 공짜로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료로.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구글 플레이 혹은 애플 스토어에서 윌라 오디오북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회원가입할 때 쿠폰 등록하는 거 있거든요. 이때 꼭 너굴단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윌라 오디오북 1개월 무료 쿠폰하고 더불어서 또 여기다가 3개월 동안 50% 정액권 할인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공짜로 한번 써보세요. 제가 이 윌라 오디오북은 작년부터 이미 쓰고 있었거든요. 직접 써보니까 장점은 확실한 콘텐츠입니다. 요새 책을 각 잡고 읽는 것도 읽는 건데, 이 책이란 게 특정 장소에서만 봐야 되고 또 들고 다니기가 너무 버거워. 그렇다고 전자책에도 문서 읽어주기 기능이 있기는 한데 이게 띄어쓰기도 별로고 전자컴퓨터 목소리로 읽어줘서 어떤 말인지 막 제대로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윌라 오디오북은 조금 다릅니다. 딱딱한 컴퓨터 목소리도 아니고요, 전문 성우가 직접 책을 읽었다고 하니까 꽤 들어줄만 하더라고요. 특이하게 뭐 소설 들을 때는요, 공포스러운 환경에서 막 분위기 잡는 음악도 같이 나와. 이거 좀 신기하더라고. 산책하면서 소설 듣는데 분위기에 맞는 부금까지 깔리니까 생각보다 집중도 잘 되고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기 좋더라고요. 보통 제가 이 윌라를 언제 많이 쓰냐면요, 뭔가 뭐 빨래를 개놓는 반복 작업할 때, 혹은 걸으면서 이동하거나 운동할 때 이 오디오북 듣는 게 가장 집중이 잘 됐습니다. 특히 설거지할 때 그냥 멍하니 막 그릇만 씻을 수도 있는데 이어폰 꽂고 오디오북 켜놓으면 이야기 들으면서 설렁설렁 설거지 해버릴 수 있습니다. 또 제일 많이 들을 때가 운전할 때거든요. 이게 운전할 때 차 막히면 그거만큼 심심한 게 없는데, 길거리에 시간 질질 흘릴 바에 그냥 오디오북 듣고 있으면 나름 이 시간 아깝지 않고 좀 알차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게 독서를 하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멀티태스킹이 솔직히 개꿀이거든. 여러분들도 한번 꼭 체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은 공짜잖아요. 일상의 루틴만 살짝 바꾸면 이 한 달의 오디오북 몇 권 정도는 그냥 홀라당 먹고 쉽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책 사기도 어렵고 사놓고 펴기도 어려운데 그냥 오랜 시간 집중해서 읽는 것보다 라디오처럼 듣는 게 도리어 효율적일 겁니다.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나오고 있는 쿠폰 꼭 등록하시고 릴라우디오북 공짜로 써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쿠폰이나 설명은 제가 댓글하고 설명란에 자세하게 써놓을 테니까 꼭 쿠폰 사용하시고 릴라우디오북 찍먹해보길 바래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굿. 리뷰형이는 바보다구리.